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오랜만에 조정장이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네요. 그동안의 상승분을 보면 그렇게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속적일 것이냐, 오늘 하루 만에 조정이냐는 우리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주식을 안 하는 주위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연중 최고가를 연일 돌파하는데 돈 많이 벌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유는 간단하죠. 상승하는 종목들만 상승하는 장이니까. 기업들이 골고루 상승하면 좋은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형주들이 꺾이고 조정장이 좀 오게 되어지면 종목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면서 올라가지 않았던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장이 올 거니까요. 자기 종목이 안 올라간다고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분명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치성장주 종목 발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7번째 영상인데 지금까지 쭉 영상을 보시면 내용의 기본적인 틀이 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가치성장주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재무제표 보는 걸 정말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하셔야 하고 즐기실 줄 아셔야 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될 때의 쾌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종목 발굴 노하우 그 7번째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면 부채지 부채 비율은 또 뭐야?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채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부채, 말 그대로 빚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부채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부실한 기업인지 튼실한 기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는 것과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2억을 받는 거하고 상황이 같은가요? 같은 2억을 대출받는 거지만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억을 대출받는 것이 4억 원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2억의 대출을 받는 것보다 누가 봐도 재무 건전성 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부채 비율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적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대출 등 부채 없이 회사를 경영하는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번외로 하겠습니다. 또한 부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은 회사가 좀 더 커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싼 이자로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지 그게 관건인 거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부채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몇몇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채 비율을 구하는 식은 위 표에 보시는 것처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커피숍을 차리는데 내 자본이 1억이 있고 부채가 5천만 원이 있었을 때 이 부채 5천만 원을 내 자본 1억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50%의 부채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영상이 빨리 지나가서 놓치셨다면 잠깐 뒤로 가셔서 다시 보고 오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반복해서 보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계산에 머리 아파하시면 주식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 이해하셨을 걸로 판단하고 실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부채 비율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부채 비율이
연도별로 50%를 넘지 않고 있어요. 또한 네이버를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는 넘지만 100%를 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핫한 셀트리온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GS건설,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들 기업을 보여드리는지 느낌이 조금 오시죠? GS건설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200을 넘고 많게는 300을 넘을 때도 있었네요. 재무 건전성이 요즘 많이 좋지 않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채 비율을 보게 되시면 500% 이상이 넘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많게는 부채 비율이 1300%를 넘는 것도 있네요. 자, 금호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도 보통 200이 넘는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와 두 번째 보여드린 GS건설,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부채 비율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 면에서 적당한 것인지, 이게 어찌 보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기업의 적당한 부채 비율은 각 섹터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설 섹터 경우는 이 PF 대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즉 부동산에 관련된 대규모 대출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건설사의 부채 비율은 200%가 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10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 건설사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20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 수치야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에 다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보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구나 낮구나 이렇게 개념 정리만 머릿속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겠어요? 본인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적정선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영상으로 시청만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내일이면 바로 까먹습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입해보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면 왜 높은지 한번 의문점도 가져보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채 비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게 되어지면 공공기관의 입찰이라든지 납품, 정부 사업 참여라든지 기업 간의 거래 등에서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채 비율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신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업들은 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 배운 부채 비율 어떠셨어요? 부채 비율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자 검색을 통해서 더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